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은가 봐요. 어쨌든 빠르게 모닝 루틴을 끝냈고 빠르게 아니네요. 일단 모닝 루틴은 끝냈고 이제 오늘은 너무 길게 독서하지 않고 25분씩만 끊어서 오늘 별로 독서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빨리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 좀 할 일이 많아서인지 뭔가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하루 루틴을 다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조금 말하다 보면 이제 워밍업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면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수면 그래도 11시간 자긴 자는데 뭔가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좀 딱 일어났을 때부터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뇌나 내 이 몸 자체, 신체 자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수면이 완전히 질이 좋고 양적으로도 충분할 때, 딱 눈을 떴을 때 뭔가 벌떡 일어나면서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고 워밍업도 필요 없이 엄청 말이 잘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11시간은 자고 일어났지만 뭔가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뭘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별로 이렇게 독서를 하고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루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25분 정도 한글책 읽고 25분 정도 원서 읽고 그렇게 빨리 하고 루틴 다 하고 나서 운동을 빨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너무 늦게 하니까 그게 좀 약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되게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운동을 한번 빨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그랬지? 어제 왜 그렇게 질질 끄면서 막 그렇게 많이 루틴을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빠르게 한번 루틴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운동하러 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켓 들렀다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언제가 그렇듯 사이트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너무 전자책을 읽어서 종이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마음이 또 급한가? 말이 막 꼬이고 차분하게 우리가 조금 급한 게 있어요. 조급함을 느끼고 차분하게 한번 아이린님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드토리님의 책으로 항상 시작하고 왜 진정이 안 되지? 뭔가 뭐 이런 거야.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가? 괜찮아.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맞아요. 시행착오, 실패라기보다는 만약에 시행착오로 거쳐서 잘못된 점을 배우면은 그냥 시행착오로가 되는데 그냥 개선하지 않으면 실패로 남는 거죠. 그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는 단지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잘 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쵸?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흠모하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이린 평생 거쳐서 해야 되죠.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면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예.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습니다. 결론은 행동과 개선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표를 세운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재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을 잃으면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세요. 아, 목에 힘이 없어. 아, 왜 이렇게 컨디션이 힘들지? 괜찮아요. 25분 하고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따라 빨리 가서 운동하고 오늘 할게요. 자,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도 좋으며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다만 저에게 재미가 없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정보원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오, 좋아. 다시, 다만 저에게 재미가 없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정보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남에게 듣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으며 책이나 텔레비전, 잡담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인생을 오늘도 즐겼는가 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토리시라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죠 라고 기대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이게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면 그 강주님 있잖아요. 최민수님의 아내분은 강주님이 얘기할 때 끝을 항상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분의 말투가 되게 우아하거든요. 내 방법이 아니라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과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자신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즐겁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완전 다른 말투잖아요. 어떤지 한번 녹음 파일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럴 때는 반드시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를 끝을 좀 내리는 거. 우리 인생이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네, 우리의 스타일이죠. 한번 소프에 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는 독서노트 작성하고요. 핑크색으로 만들고 독서노트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사이트님의 책은 여기까지 읽고, 새로운 책도 항상 읽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거 있잖아요. 뭐죠? 신경극의 기술이 좀 좋기는 한데 뭔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련. 오늘도 배철현 선생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철현 선생님의 책을 조금 읽고, 이 종이책으로 다 읽은 책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이 있어서 너무 좋아. 단순 궁극의 정교함. 궁극의 정교함. 분노, 나를 지배하는 순간의 광기. 자유,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것. 너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자유,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것.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다.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왔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다.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영어 단어 free의 본래 의미는 사랑에 빠진 상태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무 좋아. 자유란 무엇인가? 독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상태로부터,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다. 자유. 나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내가 사랑에 빠진가? 지금? 독서? 운동? 커피?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니, 제가 실수해가지고요. 파란색으로 물결무늬로 해야 되겠다. 독서노트 해야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자유로운 상태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그 자유로운 상태로 진입하는 것, 몰입.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에게 유일한 것, 내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을 찾아내어서 사랑에 빠지는 것. 그래서 몰입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읽어볼게요. 배철현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자유로운 상태로 진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 막 이렇게 좀,
막 어떤 내용일까 막 이러면서 읽기 전에 이 설레임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읽어볼게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다. 와,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말, 행동, 나의 생각, 말과 행동이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그것이 자유다. 스스로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 왜냐면 궁극적으로 오늘 하루의 목표는 어제보다 조금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장인데,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흠모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거, 이 자체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린님?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 빠질 만큼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을 연습이라고 한다. 우리는 매일 연습하고 있잖아요. 매일 수영하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흠모하는, 우리 스스로가 흠모하는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뭔가 되게 그냥 글로써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잘 하고 있다고 뭔가 나에게, 왜냐면 좀 어쩔 때는 길을 잃은 느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 배철우님이 그래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흠모하는 너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흠모하는, 조금 더 흠모하는 자신, 지금도 흠모하지만 좀 더 나은 우리 내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일련의 루틴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더 이상, 오늘은 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벌써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면, 여기서 배출현 선생님의 책은 여기까지 읽고, 몇 분 남았죠? 10분 남았네요. 신경끄기 기술. 과연 오늘은 내가 비판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 대한 확신이란 얼마나 위험한가. 나에 대한 확신? 확신 못하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즐기면서 독서를 하고 있지만 5분 후에 나 자신 그냥 예상은 하는 거죠. 내가 독서를 하고 있을 테니까 루틴에 의해서 독서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5분 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내 몸이고 내 뇌인데 나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죠. 근데 확률은 있죠. 아마 독서를 하고 있을 것이다.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한번 읽어볼게요.
킨슨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일이란 건 마감 시간까지 늘어지는 법이다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도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꼬일 수 있는 일은 꼬이기 마련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일이란 마감 시간까지 늘어지는 법이다. 어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 루틴이 되게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쭉쭉 늘어지는 느낌? 오늘 최대한 빨리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꼬일 수 있는 일은 꼬이기 마련이다. 머피의 법칙. 네. 호화로운 칵테일 파티에서 누군가를 흘릴 일이 생기면 맨슨의 해피 법칙을 흘려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일수록 격하게 피하려 한다. 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 격하게 피하려 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해피의 법칙, 맨슨의 해피 법칙.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내가 나의 가치관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흔들어 놓는 것일수록 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을 흐트러 놓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걸 피한다. 아니면 확증 편향이 될 수도 있죠. 확증 편향. 내가 그 생각하는 거에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계속 예시만 찾아가는 거죠. 확증 편향.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합니다. 우리는 이런 안정감을 뒤흔드는 것을 마주치면 그게 뭐든 일단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지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그 패턴이 기분 좋게 하는 것들,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은 바뀌는 걸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comforting the,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생각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내가 약간 부정적으로 가고 있죠. 말투가 내 마음이 약간 부정적인.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태도가 몸의 태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증명되는 거.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더라도 이걸 표시를 내지 않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혜린이. 네, 읽어볼게요. 맨슨의 법칙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백만장자가 되는 일은 빈털터리가 되는 일만큼 우리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명 락스타가 되는 건 실직만큼이나 우리 정체성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겁내는 이유는 실패를 겁내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모습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 나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아닌데? 나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백만장자, 억만장자.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뭐지? 이 느낌은? 왜 정체성을 위협한다고요? 그래서 성공을 겁낸다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백만장자 들으니까 되게 좋은데? 빨리 되고 싶고.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 좋아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쓰기를 피하는 건 냉철하고 현실적인 회사원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그래요? 시나리오로 쓰기를 피하는 건 항상 생각만 하는 그 습관 때문 아닐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저거 왜냐면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 이거 진짜 좋겠다 하고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은 바로 무조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습관일 것 같은데. 배우자에게 잠자리에서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얘기를 꺼내기를 피하는 건 점잖거나 조신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절교를 선언하지 않는 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갈등을 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절교 선언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관계를 멀리하면 되죠. 뭐 선언까지. 우리가 이런 중요한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건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내 모습을 이런 기회가 바꾸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내가 선택하고 따라온 가치관을 위협합니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가 그린 일러스트를 온라인에 올려서 프로 미술가로 성공할 거라고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오케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말하며 돈을 모으고 홈페이지도 몇 개나 만들어서 작품집을 올렸지만 프로의 세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언제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령 작품의 선명도가 부족하다거나 아직 실력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 예술가로 살아가겠다는 그 꿈을 꾼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 예술가로 사는 것보다 인기 없는 프로 예술가가 되는 게 훨씬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무명 예술가로 지내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하기 아닌데? 꼭 그러면은 생업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에 그러면은 밥은 어떻게 먹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같이 병행한 거죠. 그럼 무조건 생업을 그만두고 24시간을 그 일에만 매달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 그것도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왜 이분의 논리와 되게 많이 반대가 되지? 한 이틀 전에 읽었을 때는 내가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판적이다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논리와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파티 강인 다른 친구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한동안 쾌락에 빠져 살던 그는 어느 순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술독에 빠져 지내는 공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에게도 늘 어쩔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파티강으로 사는 방식을 포기한다는 건 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아는 유일한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정신적 할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독이죠 뭐.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고 정당하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쵸? 우리 뇌는 한번 고착되면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뇌의 본성. 앞서 말했듯이 불합리하게도 우리는 기존 지식과 믿음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쵸?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착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모순되는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자꾸만 찾게 됩니다. 나는 착한 때도 있고 되게 악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요리는 나는 예전에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요리가 조금 잘 되고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우위를 점하는 건 언제나 믿음입니다. 먼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자신에 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피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변할 수 없습니다. 아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습관을 들이면 돼요. 습관을. 인간의 의지로 자꾸 내 자신,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믿음을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환경 설정을 새로 하면 돼요. 이 파티강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친구들을 파티강 친구들을 다 끊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는 파티를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친구들을 만나도 그래도 파티는 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을 파티를 이제 했던 친구들을 완전히 다 바꾸고 당분간 혼자 지내거나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 자꾸 이 책을 읽으면 내가 흥분하게 되네. 이 책하고 나랑 안 맞나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자아를 찾아라 와 같은 말을 따르는 건 위험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를 특정한 역할이나 쓸데없는 기대에 옥마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재력과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절대 알지 말라. 그래야 끊임없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지 공부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절대 알지 말라? 아니 내가 누구인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오늘 생각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내일은 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네? 그리고 또 오늘 뭐 하나를 배웠어. 또 하나를 실천했어. 그러면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고 그 즐기는 것을 함으로써 집중하고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절대 알지 말라고요? 책 여러 가지로 좀 좋긴 한데 뭔가 말하는 이론 자체가 나랑 정말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화법 있잖아요. 그게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독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린님.